여수 MBC 특별기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미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코로나라는 파고를 지나온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이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지만 앞으로 더 얼마나 어떤 것들을 바꿔나갈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 질문들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석 순천시장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시장님,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사실 순천도 여러 차례 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위대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셔서 지금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시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 꿈이자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의 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수 MBC 특별기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미래를 만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정답! 네, 남편! 아직도 준비가 없어요. 예. 자, 여러분 뭘까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거. 그렇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흔히 미래 먹거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순천시는 민선 7기 들어 이미 미래 먹거리를 디자인해 왔습니다. 바로 3E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좀 어렵죠? 예, 3E 뭘까요, 세아 씨?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품은 생태도시 순천. 삶의 여유를 선물하는 자연의 싱그러움은 순천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런 순천을 향해 사람들은 묻습니다. 생태가 밥 먹여주나요? 생태가 밥 먹여주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 전략이 바로 3E 프로젝트입니다. 전통적인 교육의 도시라는 순천의 기반 위에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생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올려 도시를 먹여 살릴 경제로 이어가겠다는 전략. 그리고 이 하나 된 전략 속에는 생태교육과 경제교육이 자리합니다. 생태를 핵심 키워드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성장해 나갈 순천. 3E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될 순천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이랑 생태,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천만 습지를 생각해보고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람사르 습지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보존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보존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상충되는 게 아니고 보존을 잘 해도 보존만 잘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가 밥 먹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에듀케이션의 교육의 이의를 밑받침하고요. 위에 생태 이콜로지의 이의를 이코노미의 이의로 연결시키겠다. 이게 바로 3E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흔히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왠지 공장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세아 씨 이해하셨나요? 3E 프로젝트? 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합니다만은 네. 이게 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경제하고 이 생태하고 같이 갈 수가 있나요? 조금 조금 파괴가 되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알면서도 공장 짓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래요? 오늘 발표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천의 미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을 구체화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죠. 지금부터는요, 진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순천의 3대 핵심 사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막 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일까요? 뜨거운 태양, 모래,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사막 한 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 발견했다면은 이제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에는 풀씨가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줄기를 뻗치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나무가 자랄 수도 있겠고, 더 우거진 이 오아시스에는 낙타가 찾아들고 유목민들이 찾아들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순천에 바로 이 오아시스를 저는 만들고자 합니다. 세계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사람이 찾아드는 순천, 기업이 찾아드는 순천, 돈이 몰려드는 순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3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바로 세계의 오아시스입니다. 이 세계의 오아시스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어떤 것일까요? 발효 오아시스입니다. 이제 발효 오아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하면은 뭐가 떠오른가요, 세아 씨? 일단 저희 또 김치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발효하면은 김치가 떠오르죠. 우리말에 사갔다 하는 게 김치가 참 잘 사갔다, 이게 발효입니다. 근데 반대로 되면은 썩었다, 이건 발효가 아니죠.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비슷한데 어떤 균이 오냐에 따라서 썩는가 삭는가의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순천에 제가 발효 오아시스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 순천일까? 발효와 가장 관계되는 게 이 공기입니다. 이 공기는 바람풍자를 보면, 바람풍자 아시죠? 네. 써보실래요? 바람풍자 안에가 들어있는 게 벌레충자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효모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발효를 시켜도 초가집에서 하는 것과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막걸리를 담궈봤는데 이 장소에 따라서 똑같은 레시피로 해도 술 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기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순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에서도 승주 멜테를 발효 산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발효 산업에 관련된 연구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발효하면 방금 우리 세아 씨가 김치 이야기했는데 김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발효와 관련된 것들. 네, 장류, 김치류, 장류. 그렇죠, 술. 이 술을 포괄해서 술도 음료죠. 발효 음료,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효 음료와 관련된 기업체들이 승주읍 일대로 몰려들 것입니다. 김치류에 관련된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 또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 장류에 관계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디로 몰려들겠습니까? 발효 산업의 메카가 될 순천, 승주에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될성부르면은 뭐가 오겠습니까? 투자자가 같이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돈이 몰려드는 것이죠. 또 사람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승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발효 오아시스에는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할 것인가? 이걸 어디든가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미 알리바바를 통한 중국 시장, 아마존을 통한 북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이미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제품만 만들어내면은 바로 탑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천의 첫 번째 3 프로젝트의 첫 번째 먹거리는 발효 산업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발효에 대해서 순천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실증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천 하면은 발효가 떠오르게 만들 생각입니다.
전남에서는 정말 청정지역, 그다음에 정말 풍부한 자원 이런 것들이 일단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연구력도 굉장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연구력이 되어진다면 제가 볼 땐 발효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전남에는 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식문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것의 가치가 또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데 전남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희가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발효차 산업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와 그 문화와 같이 식문화 같이 발달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발효차 문화 자체를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다음에 K 문화의 어떤 그런 K푸드의 어떤 프리미엄 거기에 같이 얹어서 같이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발효차 산업이 순천에서 특히 전남에서 충분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순천의 미래 전략 3 프로젝트를 받쳐줄 첫 번째 프로젝트 발효였습니다. 이 좋은 계획 위에 시간이라는 효소가 더해지면 아주 멋진 산업으로 쭉쭉 발효가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좋은 생각을 말씀입니다. 해보고요. 네, 네. 예. 자, 두 번째 오아시스 그 키워드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쓰리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먹거리는 마그네슘 오아시스입니다. 세아 씨가 좀 바빠서 몸이 10개라도 어떻게 해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요즘 스케줄이 괜히 소녀시대, 많죠? 예, 수입은 조선시대. 정말 바쁩니다. 이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눈밑이 좀 떨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쥐가 날 때도 있고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네. 이 눈밑이 떨릴 때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가요? 마그네슘 부족하다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오아시스가 바로 그 마그네슘과 관련된 것입니다.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노트북, 자동차, 이모빌리티 뭐 이런 등에서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 두 가지입니다. 170여 년 전에 이미 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상용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알루미늄을 주로 많이 썼죠. 냄비에도 많은 우리 생활용품에는 알루미늄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루미늄이 조금씩 가고있습니다. 다시 부각되는 게 있겠죠. 이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왜 알루미늄이 이제 진담은 좀 그렇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고 마그네슘이 부각이 될까요? 마그네슘이 가장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의 무게가 5분의 1 정도, 5분의 1에서 6분의 1 사이입니다. 자동차 이 차체를 만약에 쇠가 아니라 강판이 아니라 마그네슘 판재로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료가 소모율이 아주 낮아지겠잖아요. 이건 친환경적인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아직까지 마그네슘이 상용화가 좀 안 된 이유는 있습니다. 좀 가격은 대신 비싸겠죠. 만약에 가격이 다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마그네슘을 쓰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은요 남한의 도시와 이름이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과 같은 평남 순천입니다. 이 평남 순천 인근에가 단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천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이는 것이 마그네사이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그네사이트가 바로 마그네슘의 원료인데요. 지금은 중국에서 우리가 마그네슘의 원료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 교류가 된다면 단천의 마그네사이트를 거기서 재련을 해가지고 평남 순천에서 기차로 화물 기차로 열차로 우리 순천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원료를 공급받아서 세계적인 마그네슘 원천 기술과 결합시킨다면 우리 순천에서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주장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저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의 자동차 3사입니다.
이 자동차 3사가 순천시를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마그네슘 광폭 판재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한 곳 바로 순천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3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독일의 폭스바겐, 헬름홀츠 이런 마그네슘 관련된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경, 충칭대 마그네슘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마그네슘 연구센터, 일본의 마그네슘 연구센터가 전부 지난해 연말에 저하고 같이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중소도시 순천시에서 주도하는 화상 회의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함께하고 세계적인 마그네슘 석학들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날 마그네슘 관련된 중소기업 14개 회사의 사장이 그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저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순천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오아시스 말씀드렸잖아요. 오아시스가 그것이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고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유목민이 몰려들고 낙타가 몰려드는 것처럼 또 풀씨가 날아와도 살아나는 것처럼 마그네슘 오아시스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마그네슘과 관련된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돈과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그네슘은 우리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두 번째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소재들은 사실은 지금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보통 얘기하고요. 이 뭐 미래 소재 중에서 이제 경량 금속 소재들은 사실은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점점 커질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단기적인 악몽으로 접근해서는 좀 안 되고 적어도 이제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그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에도 벌써 뭐 60년대, 70년대 이때 그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소재 산업으로서 마그네슘 소재도 그 정도 안목으로 가지고 계속 접근하면은 뭐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 광양마권 또는 이제 전남 전체에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줄 두 번째 오아시스는 바로 마그네슘이었는데요.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시장님 마그네슘 관련 주식을 좀 사면 될까요? 요즘 그 무슨 생각했습니다. 요즘 미래에 좀 잘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순천 주식을 산 게 제일 좋겠습니다. 순천 주식을 그런 현답을 기대하고 드린 우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오아시스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도시에서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라가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창업을 만들어내는 창직을 만들어내는 이런 도시, 이런 나라는 아직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시장 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겠다. 아이디어를 낸 창업을 하신 분이 수출을 하려고 이 수출 루트 뚫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 수출 길을 알아보다가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망했어요. 누군가가 그것만 대행해 줬으면 됐을 텐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세무, 특허, 수출입,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냥 지원하면 안 되겠죠. 약간의 지분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창업 펀드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괜찮겠네 하면은 1억 원을 투자해서 몇 프로 줄래? 이렇게 이제 지자체가 펀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런 걸 봤습니다만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네. 부침개를 만들 때 이 부침개를 하는 뒤집개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숙달된 조교들은 그냥 한 손으로 딱 이렇게 뒤집는데 후라이팬으로 숙달이 안 된 우리 세아 씨 같은 사람은 두 개를 가지고 해도 막 찢어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뒤집개 두 개를 딱 포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개를 포개면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평소에 뒤집개가 되고 살짝 힘을 놓으면 집게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미 나온 거예요. 뭐 혹시 누가 아이디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방에서 부침개를 만들어 먹으면서 이 뒤집개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바로 창업 아이디어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도 만들지 않은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게 바로 창업 아이디어입니다. 개념을 결합을 시켜도 창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막 늘어뜨려 놓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냉장고가 나왔어요. 하나를 뽑으니까 핸드백이 나왔어요. 이 핸드백의 특성과 냉장고의 특성을 결합하면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휴대용 냉장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휴대용 냉장고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디어는 하나의 개체를 놓고 특성을 전부 늘어뜨려서 이 특성을 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창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거창한 창업을 꿈꿀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토론하자라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반 오아시스처럼 창업 생태계도 물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필요합니다. 거름이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하겠죠. 공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업자들은 무엇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군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통점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 화제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창업 카페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창업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제가 중간촌을 가봤는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중간촌에 가면은 이노베이션 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겠지만 거기를 제가 몇 차례 가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1층에는 그냥 이 정도 규모의 카페예요. 이 정도 넓이로. 근데 이 커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335 아이디어를 공유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아이들을 내가 혼자서 딱 안고 있으면은 한계가 있는데 서로 공유를 하면 아이디어가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제3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은 투자자하고 결합이 되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서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업화되면 3층에 가서 실제 사업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근데 다른 쪽에 가면은 컨설팅 센터가 있습니다. 세무 상담, 특허 상담, 수출입 상담 뭐 등등 다양한 컨설팅을 거의 무료로 해줍니다. 그럼 순천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려면은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숙소도 있으면 좋겠죠. 대신 이 숙소에서는 맨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창업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 못한 사람은 퇴출시키고 이쪽에는 중간에가 컨설팅 센터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이쪽에는 투자자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이런 그 클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업 카페에 와서 아이디어를 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은 내가 10억을 투자할 테니까 지분을 몇 프로 줄래? 10%만 주겠습니다. 안 돼. 20% 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자본이 붙게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조그마한 카페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왔어요. 그 카페 자회사가 유니콘 기업 10억 불 1조 원을 매출을 달성한 유니콘 기업이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오아시스로
아이디어가 몰려듭니다. 사람이 몰려듭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천의 세 번째 오아시스입니다. 거대한 생산 시설에서 산출되는 생산력은 큰데 거기에 비해서 창업이라든지 또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도 생태 문화 또는 뭐 스마트팜 또는 바이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산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이템이라든지 창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창업이라는 이런 그 기폭제가 도시 입장에서 보면 그 성장 동력 또는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도시 자체가 활성화되고 도시의 생명력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천의 3 프로젝트를 가능케 할 3대 오아시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발효, 마그네슘 그리고 창업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모여서 순천의 경제 지도는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님, 이 오아시스의 물을 시민들이 실제로 마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미 조금씩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그네슘 관련된 중소기업이 이렇게 이전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아직 않지만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하냐 그러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퍼져나갈 것이고요. 이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 드러나듯이 뿌리가 뻗치고 줄기가 뻗어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누가 봐도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아시스냐 아니냐라고 따질 필요 없이 오아시스인 것을 보여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 패널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우리의 마녀 아니죠? 예. 미녀 개그우먼 세아 씨에게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미녀도 잘 불러요. 에헤요 자진 방아를 돌려라. 네, 김세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로 거의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니까 직접 궁금한 점들을 우리 시민분들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아시스 발효에 대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발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전남에 그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발효처 관련해서는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후발주자인 순천의 입장에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발주자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선발도 생각하지 않고 후발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순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오아시스를 만드는데 옆에가 오아시스가 또 있네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아시스를 잘 성장시키면 되는 것이죠. 보성에서 차 엑스포를 한다고 합니다. 하동에서도 차 엑스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동하고 보성 영원한 합동 국제 차 엑스포를 해라. 만약에 합동을 안 하면은 순천이 끼어들겠다 했더니 긴장하더라고요. 왜 하동과 보성이 차 이야기에서 순천이 끼어드니까 긴장할까요? 그것은 차 하면은 순천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차 하면은 후발주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안 한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재료 측면에서 뒤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형 발효차 또는 발효 음료에 어떤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보이차 이런 게 좀 인기가 있죠.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차는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한국적인 이 작설차를 중심으로 발효의 순천적인 발효를 결합해서 순천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발효차 또는 발효차에만 국한하지 않고 순천의 특산품들을 발효차로 발효 음료로 만들어내는 연구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발효 음료의 그 원재료로 필요한 뭐 가공용 녹차나 그리고 농산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원재료들을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야, 시장님, 요거는 평소에 공부 안 하시면 대답해 주시기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 굉장히 선곡 같은 질문이거든요. 요거 답변 가능하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만 네.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김치인데도 메이드 인 순천 어떨까요?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람사르 습지도시 뭐 이런 생태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야생차 전문가시니까 야생차는 이 뿌리가 10m, 15m 뻗쳐 들어갑니다. 제대로 하면은. 그런데 인공적으로 이게 거름을 주면 뿌리를 뻗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뿌리가 얕잖아요. 자, 그렇다면 뿌리만 뽑아봐도 이 뿌리 깊은 차에서 나온 차를 먹을 것인가 뿌리가 얕은 걸 먹을 것인가는 뿌리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근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서 나는 것은 근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갈 때도 이야기했지만 순천에 나는 모든 토산물들, 해산물, 임산물 모든 것들을 저는 재료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메이드 인 순천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이 수려하고 또 주암댐이라는 호수가 있는 한반도 유일한 도시가 바로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물산이 풍부하죠. 다양한 물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야생차가 더 돋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순천산이면 그 자체로 믿음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저희가 의도치 못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중단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취직 같은 이제 효과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불편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저는 가치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오아시스가 3 프로젝트라는 가치 속에 녹아 들어가서 실현 가능하다면 제가 아닌 누가 시장이 되어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닌 누가 시장이 된다 해도 순천시의 이 고유의 가치는 이제 지켜줄 수 있겠다. 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아시스 창업에 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 창업을 하셨고 이미 창업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 어떤 창업의 노하우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뭐 이미 성공하신 분이신데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저 창업하는 사람으로서 하다 보면 데스밸리가 오기 마련이고 또 인큐베이팅 이후에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 보면 사실 폐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어떤 또 전략이라든지 지원 정책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약간 좀 디피컬트한 퀘스천이어서 제가 약간 좀 통역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스밸리가 오는데 이 데스밸리에 있을 때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스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노하우 very 궁금하다고 curious about it이래요. 프랑스어를 독일어로 통역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R을 밖에서 깨면은 그
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부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겠지만 행정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면은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달걀 후라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정의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긴 하지만 홀로 서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데 엎어질 것 같으면 얼른 잡아주면 안전할 것 같지만 홀로 서기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120만 원 준다면 차라리 안 주고 알아서 잘 해봐라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면 홀로서기 하면은 오히려 뭐 1,000만 원 줘버린다든지 이런 그 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엎어지려고 할 때 엎어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행정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또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순천 출신을 중심으로 또 순천이 아니라도 순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강연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이분들에게도 상담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내가 10억 원만 있으면은 이 고비를 넘어서 살 것 같은데 그런데 10억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펀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지자체 펀드. 순천시가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할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이 회사는 순천시가 투자한 회사다. 아무래도 믿음이 더 가겠지 않습니까? 이런 창업 지원들을 앞으로 할 생각이니까 창업의 이렇게 시작점뿐만 아니라 건물이 만들어져서 운영 중인 건물도 지원하는 것이죠. 창업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A라는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몰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파생된 B라는 창업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트워킹을 우리 순천시에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 창업 관련된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이 교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또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게요. 자,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순천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광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유기동물 지원하는 이제 캐릭터 패션 브랜드를 이제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일러스트 기반의 문화 상품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창업 정책이 보면은 최첨단 기술이나 아니면은 과학 기술 쪽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희와 같이 이제 디자인 컨텐츠나 아니면 문화 상품 아니면 패션 산업 쪽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지원하실 수 있으실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쪽으로 뭐 IT나 이런 쪽으로만 집중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문과 이과 나누면 안 되겠지만 모든 상상력은 사실은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것이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인데요. 이 스토리가 앞으로 돈이 될 것이다. 또 제가 또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우리 순천은 그런 기반들을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웹툰 센터라든지 여기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창업을 추구하는 뭐 청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뭐 나이가 들어도 창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창업을 꿈꾸는 순천 시민 혹은 미래의 순천 시민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업으로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지원을 할 것입니다. 분야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어비앤비는 공유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이 공유가 어떤 과학 기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가 네 것 내 것 없이 공유한다. 가장 큰 게 재산이 집이잖아요. 집을 공유하는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나오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 자동차잖아요. 돈이 나가는 게 두 번째로. 자동차를 1년 365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공유하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자영업으로 가니까 배달이다. 배달 사원을 뽑아놨는데 하루 종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효율적이죠.
배달을 공유하자. 이게 뭐 배달의 민족. 이 배달의 민족은 과학 기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 배달의 민족이 5조에 이렇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5조의 판매가 그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빌 게이츠나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저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잘 자극하고 끄집어낸다면 더 큰 가치로, 더 큰 가능성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말씀드렸을 때 개념을 결합하는 방법에서 창업이 생기는 것이고요. 방금처럼 공유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놓고 다양한 생활 분야에 놓으면은 또 창업 아이디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해에 가면은 불과 2년 만에 8명에서 2,000명으로 직원이 늘어난 이 스타트업이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이 빵을 보면은 처음에 이 빵을 소보로 빵을 만들었는데 첫날은 2,000원이에요. 근데 일주일이 유통기한이야. 그러면 8일째는 이게 얼마가 될까요? 7일째 유통기한이 끝났으면 8일째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0원.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점점 내려가서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일째 되는 날에는 300원이라도 팔면 좋겠잖아요.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바로 그 회사입니다. 소보루를 앱에다 치면 가장 싼 곳, 가장 맛있는 곳, 가장 어떤 곳, 가장 신선한 곳 하면 나라부터 가장 가까운 데가 2,000원짜리가 3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그걸 사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빵을 만드는 회사도 또 빵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앱을 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8명이 시작했는데 2,000명으로 직원이 늘어났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거창한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가 미국을, 독일을, 일본을 지금 잡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선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다움, 내 것, 가장 순천적인 것 이걸 생각하면 누구나 대박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순천 시민이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순천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공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보루빵이 기한이 다가오면 싸진다. 이 부분은 연예인한테도 좀 적용을 해서 네네네. 저도 개그만 하진 않습니다. 돌잔치, 팔순잔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앱을 좀 개발해가지고 스케줄이 없는데 이틀 전에 막 이렇게 전화 온다 했을 때 괜찮네요. 싸지고 이런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말 오늘 이런 소통의 자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사실 시민이 외면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요. 오늘처럼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니즈가 무엇인지 잘 반영해서 이걸 사업에 적극 반영했을 때 우리의 이 순천의 미래는 더욱더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정말 이 오아시스도 찾아오는 낙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낙타와 함께한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김세아였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시민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 정말 잘 답변을 하시던데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만간 이 어둡고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서 그 빛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조금만 더 그 고통을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3 프로젝트와 세계 오아시스에서 나온다고 오늘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님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막연한 미래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들 또 이 긍정의 에너지들이 모인다면 오늘의 고민이 미래의 먹거리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수 MBC 특별기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미래를 만나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